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우리 본격적인 어휘 강의 앞서서요. 중국어 어휘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앞으로의 나의 학습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미리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어 어휘의 특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무작정 막 그 단어를 한국어로 외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각 외국어마다 우리나라 어휘와 어떤 비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을 때 정말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신데, 여기 부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국어 어휘로는 중국어 어휘를 커버할 수 없다. 좀 가장되게 제가 얘기하면 한국어 어휘가 요만큼 있어요. 중국어 어휘는 한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세우다를 한번 보시면 기록을 세우다, 목표를 세우다, 자신감을 세우다. 한국어는 세우다라는 단어 하나인데 중국어는 이게 다 달라질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예제를 3개만 들어서 그렇지 깃발을 세우다 또 달라야 될 거예요.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다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휘로는 중국어 어휘를 커버할 수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열심히 중국어 단어를 다 한국어로 외웠을 때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한다? 똑같은 단어가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중국어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따페이를 외워야 돼요. 자, 따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짝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초급 중국어, 맨 처음에 중국어 배우는 한두 달, 한 석 달까지는 그걸 참 잘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하다, 따电话, 찰떡같이 아시잖아요. 电话만 그때는 안 외워요. 외우라고 해도 따电话, 그 어려운 표현을 제가 그러거든요. 전화를 막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럼 학생들이 막 웃어요. 선생님 그 당연함이 계속되어야 돼요. 어떤 단어를 계속 외우면 항상 그래 왔었어야 된다고요. 이 단어는 당연히 얘랑 쓰는 거지. 근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 좀 회화에서 재미를 느낄만 하면 초급 수준이 딱 넘어가면 갑자기 학자 모드로 바뀌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막 외우기 시작해요. 그냥 단어를. 그래가지고는 중국어 어휘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중국어 어휘를 잘 특징을 잡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해보자고요. 저는 김연아 선수 너무 팬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신기록 세웠죠. 그러면 기록을 세우다. 여러분 뭐 쓸까요? 이런 게 공부 안 되신 분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한문학 가세요. 세우다니까 뭔가 설립자는 꼭 쓰겠지? 안 된다고요. 기록을 세우다는 중국말로 创造记录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 创造记录는 창조하다, 창조하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한문으로 읽으셔서 중국어를 커버하려고 드시면, 말하자면 대학에서 중문학과 따로 있고 한문학과 따로 있죠. 그냥 한문학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HSK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한자 능력 검증 공부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지금은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한문이 아는 게 약이 되는 면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사 보면 독이 되는 면이 훨씬 커요.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은데. 예를 들어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한자를 모르잖아요. 깔끔하게 찾아서 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유출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创造记录, 따电话 같은 거예요. 기록을 세우다는 당연히 创造记录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세우다, 또 어떨 때도 쓰냐면 계획을 세우다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럴 때는 뭘 쓰냐? 요거는 制定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制定은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셔요. 한자 그대로 또 한문학. 제정하다. 제정하다라는 뜻으로 외웠을 때 制定에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법.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을 어떻게 제정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방학이 되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制定目标 혹은 制定计划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신감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자신감을 세우다는 뭐지?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建立信心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그대로 건립하다라고 하세요. 건립하는 건 나중에 학교, 병원 이런 거 하나 또 많이 벌어서 차릴 때 쓰세요. 建立信心 이렇게 쓸 때는 세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비록 이게 세우다라는 해석은 아니지만 建立는 정말 제일 중요한 따페이가요. 建立关系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관계를 보통 우리 뭐라 그래요? 관계를 건립하다 그래요? 관계를 맺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建立关系 아니야? 그래서 보통 제가 학생들이 맨 처음에 학원 딱 와서 이제 중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조금 이렇게
어학연수하고 오면 이게 보여요, 얼굴에. 아, 나 중국어 좀 하는데 딱 자신감이 약간 거만함이 있어요. 제가 첫 질문을 보통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되게 중국어 잘 하시죠? 관계 뭐예요? 관시요. 이래요. 자, 관계 맺다는요. 거기서부터 표정이 되게 심각해져요. 관계를 유지하다는요. 우울해져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끊죠? 바로 앉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 그럼 메이관시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빵 터져요. 그 웃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웃기기도 하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갑자기 거만함을 버리고 바로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런 모드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따페이. 중국어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어휘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럼 쌤 이런 따페이는 어떻게 배워요? 따띠화요. 많이 읽어야죠. 길 다니면서도 쯔띵무벼 쯔띵무벼 이렇게. 그걸 자꾸 습관을 시키면 되고요. 자꾸 소리를 내시고 언어를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수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유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휘 개수가 많나요? 라고 묻는다면 중국어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뜻을 막 나눠서 써요. 자, 예를 들어 적합하다라는 똑같은 뜻인데 合适와 适合 똑같아요. 그럼 그걸 뜻만 외우는 학생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달라요? 이건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여러분. 품사가 다르면 하는 역할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형용사는 절대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很漂亮, 很好. 앞에 很 같은 정도 부사를 잘 쓰시죠. 얘는 목적어를 못 갖는 걸 대비해서 야, 이 옷이 너에게 되게 적합해 하려면 这件衣服 하고 너에게를 앞으로 좀 당겨놔야 돼요. 뒤에 못 오기 때문에. 对你很合适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이번에는 适合를 쓸 거예요. 适合는 동사죠. 그럼 얘는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니를 저렇게 도망보낼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这件衣服很适合你 얘 현 써도 돼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내가 설명할 건데 이게 뜻이 똑같아요. 근데 뭐의 차이냐고요? 품사에 맞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품사 안 외웠는데 다시 뒤집어야 돼. 다시 뒤집어 엎어서 지금부터라도 자꾸 인지를 하면 앞에 외웠던 단어들도 저절로 이거는 뭐겠구나 하는 유추 능력이 생겨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주셔야죠. 자, 두 번째는 문체의 차이. 이게 중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구어체, 서면어체 이런 말을 하죠. 먼저 혹시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면 구어는 말하는 거고 서면어는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일기를 써요. 중국 애가 나 어제 시아왕이랑 싸웠어. 난 내일부터 안 놀 거야. 끝났어요. 이건 썼지만 정말 구어체죠. 그렇지만 우리 뉴스 앵커가 하는 뉴스 보도 정말 말이라는 형식을 쓰고 있지만 극서면어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어와 서면어는 앞으로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말한다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볍다 무겁다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꼭 확실하게 하실게요. 우리가 차라리 아예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깐추이와 수어싱 똑같아요 뜻이. 그런데 깐추이는 좀 가볍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논문을 쓴다거나 연설을 하는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어싱으로 바꿔 쓴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어는 문체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어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회화체적인 게 5급이나 4급 쪽으로 내려가 있고요. 서면어체를 6급에 넣어서 보통 어휘가 분류되는 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다르냐면 이제 따페이 차이죠. 아까 제가 따페이 얘기를 했어요. 빠오한도 포함하다고 빠오코도 포함하다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빠오한 이게 한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함유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고 막 뭉뚱거려 있고 경계 없이 추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소설에는 그의 사랑과 증오가 빠오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쓴다면 빠오코어는 경계가 딱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구체적 사물 혹은 사람. 특히 HSK 考试包括听力、阅读、书写3个部分. 탁탁탁. 包括3个人. 이런 것들은 包括. 그럼 이런 건 뭐다? 결국 따페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쓰느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감정색채가 있어요. 이 말 외우시는 게 좋은데 요 글자가 발음이 비엔이에요.
비엔이츠라고 하면요. 우리가 비엔이란 말을 한국어 한자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폄하하다 할 때 폄자로 쓰거든요. 이 자체가 아주 뜻이 안 좋은 애, 무조건 부정적인 뜻을 가진 애들을 비엔이츠라고 해요. 쫑싱츠라 그러면 중성이란 얘기거든요. 감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얘는 발음이 빠온데요. 빠오이츠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뜻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성 단어 지혜구어. 어제 저 커플이 막 싸웠어요. 제가 구경을 하다가 바빠서 가버렸는데 그 다음날 다른 친구한테 야 지혜구어 점이야. 이러면 둘이 화해를 했을 수도 있고 깨졌을 수도 있고. 중성 단어. 그런데 허우고는 뭐냐? 얘는 처음 외울 때부터 아예 뜻을 나쁜 결과라고 외우는 게 맞아요. 나쁜 결과. 왜냐면 항상 나쁘니까요. 정구어는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색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두 단어를 우리가 어휘학에서 구분할 때는요. 이런 기준 중에 하나만, 요것만 달라요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감정 색채도 서로 다른데 구어체, 서면어체도 다르고 따페이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얘한테서 가장 두드러지는 걸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얘네들은 특히 이게 중요해요. 지금 감정 색채보다는 따페이로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만 다 이제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중국어 어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랑 배우기 전에 제가 다음 몇 가지만 강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한문하지 마세요. 한문하지 마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A, B, C, D, F, G에서 다 외웠어요. 알파벳이죠. 캐릭터, 문자예요. 여러분이 A, B, C, D를 다 외우면 이제부터 A, B, C, D를 문자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어도 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이탈리아어도 할 수 있고. 캐릭터와 랭귀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문이라는 캐릭터를 3개 국가에서 써요. 한국, 일본, 중국. 그렇다고 한문을 내가 엄청 잘하면 랭귀지를 잘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중국어를 하는 거지 한문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나마 일본어는 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일본과 한국은 일제시대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한문의 사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지만 중국어하고 한국어는 이제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독이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어휘 고를 때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로 읽어보면 되잖아요. 저는 정반대 얘기를 하면 절대 한국어로 읽으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자연스럽다고 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문학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한국어 뜻을 무작정 외우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있어요. 5급 어휘집 이런 거 있죠. 막 2,500개 A, B, C, D 막. 그걸 처음부터 무작정 뭐는 뭐는 뭐뭐 C 이상 넘어가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외우는 거는요. 제가 딱 깨놓고 말하면 시간 낭비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운 게 아니고 써먹을 수도 없고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네, 반드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페이 주변 환경하고 같이 외우고 꼭 기억해놓은 품사를 외우셔야 돼요. 품사를 안 외우면 중국어는 다 명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품사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디엔화처럼 우리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소리를 저랑 계속 많이 내주셔야 돼요. 따페이는 제가 예전에 중문과 때도 많이 외워봤지만 50번, 100번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알겠어. 아니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뭐였지 상태로 남아요. 바로 튀어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이 읽어주셔야 된다. 우리는 언어를 하는 거지 수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비록 15강에 불과한 강의지만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큰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제가 웬만한 가려운 부분은 다 긁어드리겠지만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실게요.